묵시 속의 바다, 제천 청풍으로 떠나는 신나는 여름여행 함께 만나보시죠. 다채로운 전시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청주시립미술관의 전시 이야기 들어봅니다. 불황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수 맛집, 전주 초밥집의 인기 비결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지난 6월 이제 유치원을 비롯해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코로나19가 지금 다 종식되지 않음에 따라서 등교 수업을 잠깐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곳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자유로운 학교 생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처럼 단체 생활하는 곳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렇죠.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네. 더욱더 학생들의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의 반대급부로 워낙 이제 원격 수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에 너무 장시간 노출된다라는 지금 문제점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어린 학생들은 조금 통제가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진단조사는 물론이고 개인 상담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그냥 우리 애 그냥 내가 계속 테러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청소년 상담센터 연락하셔서 함께 도움 받아보시면 좀 더 좋은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요 며칠 하늘에 뭐 구멍 뚫린 듯이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흐릿한 날씨가 계속될지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일부 남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북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 정도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17도, 괴산과 보호는 18도, 옥천과 청주는 1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면서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는 4도 정도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 내내 약간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마는 소재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소독해서 사용해야 좋은데요. 플라스틱 도마는 굵은 소금을 뿌려 문지르고 물로 씻어낸 후에 햇볕에 완전히 말려 쓰는 게 좋고요. 실리콘 도마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살균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수요일이면 달려오는 리포터 박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유수진 캐스트도 오늘 뭐 작은 우산 준비하라고 했지만 요즘 너무 비가 계속 오다 맞아요. 보니까 축축 처지는데 지은 씨는 오늘 약간 산뜻해 보이는 게 원래 평상시 같으면 새벽에 분장실에서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밖에 마련인데 오늘은 뭔가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기분이 좋은 그랬나요? 건지 뭐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눈호각을 제대로 가서 좀 생기가 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제 장마철이 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올해는 또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촬영 당일에는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예.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아서 마침 눈호강 힐링을 제대로 하고 왔죠. 좋네요. 여름 휴가철을 위한 팁이라니, 꿀팁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네, 바다가 없는 충북에서 잠시나마 바다를 보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오.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제천의 청풍호를 다녀왔습니다. 네. 제천의 청풍호 하면 풍경이면 풍경, 즐길거리면 즐길거리 뭐 하나 빠지지가 않죠. 최고죠. 네, 예.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이렇게 멋지고 좋은 곳에 가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샷, 사진 남겨야죠. 네네네. 제가 오늘은 제천 청풍호에서 멋진 사진 찍으면서 인싸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보고만 있어도 두 눈이 시원해지는 가슴 시린 쪽빛 물결. 육지 속에 바다라 불리는 충북의 자랑, 청풍호로 떠나는 사진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지은입니다. 어느새 다시 돌아온 휴가철. 하지만 마음 놓고 즐기기도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라만 보아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자연 속 청풍호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여행, 사진 여행 저와 함께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육지 속에 바다라 불릴 만큼 드넓은 호수 청풍호 주변으로는 신나는 여름을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레저 시설이 가득한데요. 스릴 만점, 즐길 거리 가득한 이곳에 멋진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풍호에 조각공원이 있다고 듣고 왔는데요. 여기가 조각공원이 맞나요? 네, 여기는 1984년에 중지된 건설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마을에 수몰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원이고요. 조각공원은 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가지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과 함께 지난 1985년 만들어진 인공호수 청풍호. 지금은 이렇게 충북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청풍호 주변에 마을 주민들을 형상화한 조각품을 세워 수몰민들을 위로하는 작은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이쪽 조각공원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서 해가지고 레저와 이렇게 체험 시설들만 돌아보고 가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곁에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공원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딱딱한 미술관에서 즐기는 부담스러운 전시는 안녕. 자연 속에서 즐기는 조각품들은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네, 이곳 조각공원은 우리 시에서 2003년도에 9억 원의 사업비로 다 조성하게 된 곳입니다. 그 당시 초대 작가 작품 11점과 해가지고 공모 작품 10점이 이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조각공원 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네. 뭐 청풍과 잘 어울려지는 조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셀카봉에 카메라 감독님 도움까지 받아서 포즈를 잡아보는 박지은 리포터. 청풍호 조각공원에서 첫 번째 인생사진 득템입니다. 이번에는 제천 청풍호 하면 떠오르는 핫한 그곳 비봉산으로 가보는데요. 해발 530m를 자랑하는 비봉산을 걸어서? 아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멋진 풍광이 펼쳐집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비봉산 정상입니다. 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말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인생사진이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이곳뿐만 아니라 정말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 또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물테리역으로 내려가 보는데요. 제가 물테리역에 사진 찍기 좋은 신상 공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케이블카 타는 곳 아닌가요? 제가 잘못 왔나요? 케이블카 주변에도 사진 찍을 곳이 많은데 저희 시설 내부에도 재미있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청풍호 물테리역. 이곳에 얼마 전 문을 연 신상 공간은 아찔한 트리가트 체험에 실감나는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미술관이랍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영화 속 주인공도 되어볼 수 있고 참 재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찍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바닥에 샘플 사진을 부착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만 해도 반은 이제 절반은 성공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도 좀 더 인생샷으로 탁 남기고 싶으면 꿀팁 같은 거 좀 방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대한 표정이나 행동을 과장되게 크게 해주시면 좀 더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어마무시한 그림에 언더 더 씨, 바닷속 여행까지 트리가트 사진 직접 찍어볼까요? 감독님 여기 화산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불이었네. 어머, 이렇게. 지은 씨 조심해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눈으로 볼 때랑 카메라로 찍어서 이 트리가트를 느끼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헉, 와, 진짜 실감이 나는데요. 물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고래 등에 올라타고 한 컷. 코뿔소와 치타가 뛰노는 아프리카 푸른 초원에 순정파 킹콩도 만날 수 있는데요. 포즈만 잘 취하면 이렇게 아찔하면서도 재밌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신상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께도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청도도 가면 이런 데가 있고 제주도도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 보다가는 조금 이제 가보면은 맨 같은 모습이 식상한 게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술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반가운 공간. 6, 70년대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에서 그때 그 시절 교복을 차려입고 추억이 방울방울 살아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답니다. 또 오면은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막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뭐 이쪽에도 사진 찍는 팁이 있겠죠? 네, 저희가 교복도 이렇게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교복을 입으신 다음에 흑백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더욱더 옛날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향수를 자극하는 소품들을 배경으로 요즘 세대들은 알랑가 몰라 교련복 무심하게 툭 걸쳐주고 포즈를 취해보는 박지은 리포터. 익살스러운 표정에 예사롭지 않은 자세를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기서 잠깐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니까 걱정은 잠시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매일 시설 내부 및 캐빈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재미있는 인생샷도 남길 수 있는 케이블카로 많이 놀러 오세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인생 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곳, 제천 청풍호로 사진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마지막 사진이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포즈가 나왔는데요. 괜찮아요. 비봉산 정상 진짜 멋있네요. 정말 뭐 맞죠. 바다가 없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한 것 같은 그보다 더 멋있는 진짜 사진이 나온 것 같아서 진짜 저기 가시면 대충대충들 찍어도 인생 사진 하나쯤은 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날은 특히나 날씨가 다하고 하늘이 다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아침엔에서도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제천 청풍에 가시면 청풍호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요. 그래서 네네. 비로봉 정상에 딱 서면 눈앞에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풍경을 감상하러 오시는데 네. 왜 그런지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간 날에도 어르신들, 친구끼리, 연인끼리 참 많은 분들이 와서 북적이고 있었고요. 네네. 진짜 보니까 갈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트리 같은 미술관도 굉장히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 들었는데 이거 사진 왜요? 찍어주면서 되게 친해질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저 인생샷 나왔나요? 아까 전에 그거는 교감복이었고. 예, 뭐 어쨌든 트리가트는 얼굴만 갖다 대면 재밌으니까요. 맞아요. 예. 무조건 찍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세요. 아까 멋진 중년 부부 만나셨죠. 이분들도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알콩달콩 아주 달달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네네. 좋은 곳에 가면 꼭 사진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네. 사진 찍으러 이곳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보기에는 좀 저래 보여도 한 번쯤 가서 찍으면 같은데. 오랫동안 추억에 네, 남습니다. 맞아요. 트리가트 해보시고요. 예, 저는 사실 청풍랜드 하니까 번지 점프가 생각이 나서 저희도 사실 화면 나가면서 번지 점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멋진 이렇게 조각공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쯤 들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뭔가 즐거움이 흐르는 대천 청풍호 여행 잘 봤고요. 박지은 네. 리포터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함께 아침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충주댐 건설로 만들어져서 충주호라고도 불리는
불리며 충북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소양호, 2번 대청호, 3번 청풍호, 4번 팔당호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충북의 명소이자 제천의 명소, 오늘 이 정답 이곳으로 사진 여행을 다녀왔죠. 네네. 셔터만 누르면 명품 사진이 나오는 사진 맛집 다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신가요? 나만의 사진 명소, 어, 나만의 사진 맛집. 네, 요즘 특히 저기 또 많은 분들이 그 예쁜 카페나 이런 데들 또 맞아요. 사진 잘 나오는 곳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찍은 사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인증샷도 좋습니다. 네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나만의 사진 명소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주를 대표하는 미술관, 역시 청주시립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청주시립미술관은 본관뿐만 아니라 또 분원들이 또 함께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공간들마다 각기 다른 매력의 전시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청주시립미술관의 다채로운 전시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청주시립미술관 소개부터 잠깐 부탁을 드리죠. 예. 네, 청주시립미술관은 그 2007년 7월 1일 개관해서 지역 미술 문화의 발전과 또 좋은 전시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네. 본관은 사직동에 있고요. 분관이 3개 있습니다. 네. 문희 대청호 문화재단지 내에 그 대청호 미술관, 또 오창 호수 도서관 내에 오창 전시관, 그리고 용암동에는 작가들이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전시도 할 수 있는 창작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문화 공간들도 문을 닫으면서 좀 어려운 시간 네. 보냈을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는 청주시립 미술관들도 잠시 문을 닫았었는데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그 소장한 작품 시만으로 보라는 전시를 저희가 준비했었는데요. 네. 코로나가 그 시작이 돼서 장기간 휴관을 하다가 지난 그 5월 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전시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예. 또 미술관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저희가 네. 작품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관 기간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구상하고 또 전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재충전의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미술관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미술관 나들이만큼 좋은 피서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7월에 시작되면서 여름의 시작에서 같이 전시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주년을 좀 맞아서요. 7월 2일부터 1층 공간에는 이제 저희가 지역의 작가 3명을 조망하는 로컬 프로젝트, 네. 그리고 2층, 3층에는 이제 작고하신 이한호 선생님의 회고전입니다. 삶과 예술의 일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창 전시관에서는 아프리카 작가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전시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2, 3층에서 열리고 있다는 고 이완호 작가의 회고전부터 잠깐 살펴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뭐 지역을 넘어서서 사실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완호 작가님은 충북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07년도에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요. 예. 작품 활동과 함께 이제 후학들의 그 전념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고 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76년도 그 충북대학교에서 서양화 실기와 이론 강의를 하시면서 청주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78년도에 이제 전임으로 임용되시면서 본격적으로 청주의 삶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네. 그 86년도에는 이제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그 무심 그 회화협회를 결성해서 활동하시고 네. 또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충북 판화가협회를 창립해서 초대 회장도 하시고 예. 지역 그 판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이완호 작가님이십니다. 예. 이완호 작가님 작품들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작품을 관람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전시의 그 부제인 삶과 예술의 일치는 1980년대 후반 작가 노트 그 제목으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네. 이완호 작가의 그 삶의 어떤 그런 예술관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함축적인 언어인데요. 이번 전시는 이완호 작가의 작품 세계를 그 시대별로 구분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초기작인 1965년도 네. 유화 작품부터 대표 작품 꽃까지 저희가 시대별로 이렇게 세 개의 그 섹션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다 고 이완호 작가의 네, 그렇습니다. 작품들이죠. 네. 예. 그 마지막 공간에는 이제 아카이브실이 있는데요. 작가를 기억하는 그런 지인들의 그런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아카이브로 통해서 또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가 잠시나마 이렇게 화면으로지만 미술 작품을 보니까 참 멋스럽고 역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고 이완호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결국 이제 로컬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저희가 청주 시립미술관 로컬 프로젝트 지난해에도 이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에서 올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의 중견 작가들을 조망하는 전시를 저희가 기획해서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3명의 작가를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요. 네네. 손부남, 김정희, 이승희 작가님을 저희가 모시고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미술계에서 한 30년 정도의 그런 창작 활동을 하신 독자적인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입니다. 이번 이제 첫 번째 전시 작가로 이승희 작가는 청주 도예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이제 중국 경덕진과 한국을 오가면서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도자 작업을 단순히 그 쓰임이나 조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료로서 흙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이제 공시성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일전시실과 또 로비에서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그 도자를 통해서 대나무 작품을 만든 것인데요. 공간 자체가 좀 어둡긴 하지만 이렇게 명상하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로컬 프로젝트의 새 작가님들 이승희 작가, 뭐 손부남, 김정희 작가님 중에서 이제 이승희 작가의 지금 작품들을 저희가 함께 영상으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오창 전시관은 또 재밌는 전시가 열리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게 이런 거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창전 시관은 그 도서관 내에 있어서 저희가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탄자니아의 팅가팅가 또 핸드릭 닐링가, 카메룬의 조알 음파도 작품을 소개한 전시입니다. 핸드릭 닐링가는 네네. 우리나라 미술 교과서에도 소개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9월 6일까지 진행이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나네요.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또 이색적인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 오창 전시관에 가서 이 아프리카 미술전을 보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다른 나라의 미술 작품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던데 다들 좋아하시죠? 네, 그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십니다. 네네. 그 3명의 그 현대미술 작가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그런 독특한 색채 또는 그 조형미를 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해외에 좀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좀 여행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와 또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프리카 인상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아프리카라 그래서 초원하고 코끼리, 기린들을 위주로 그리신 줄 알았더니 지금 자동차도 보이고
생각보다 색감도 되게 좀 화려하고 맞아요. 아주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의 전시 그 절묘한 균형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전시는 8월 달 말까지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8월 달까지. 대청호 그 전시는 저희가 이제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예. 전국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이제 기획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전시를 이제 열은 건데요. 세 팀의 전시가 기획됐습니다. 절묘한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됩니다. 네네. 쌀롱섬의 뜻밖의 방문자, 그리고 김영진 작가의 빈 공간의 가장자리, 그리고 안유리와 허강포 작가의 모두 말하기라는 그 전시입니다. 안유리와 그 허강포 작가는 그 부부 작가입니다. 네. 그 남편이 중국 작가였는데 아. 같이 전시를 하면서 같이 그 연애를 하고 또 부부가 되어서 이번 전시에 이제 기획된 것입니다. 저희가 8월 16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대청호 미술관은 문희문화재 단지 내에 있는데요. 예. 문희문화재 단지가 좀 휴관이라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예약의 그런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문을 열고 있는 곳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고 막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박진 리포터도 보이고 해서 소개해드린 기억이 저희 나네요. 그래서 저희 아침에서 특히 청주시립미술관은 늘 맞아요. 어떤 전시를 하든 저희가 네. 늘 팔로우업하면서 소개를 이렇게 아침마다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전시 저희가 특히 이제 청주시립미술관을 특별히 항상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또 보시면서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또 걱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방역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요거는 좀 한번 확인해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방역을 잘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또 미술관 입구에 오시면 또 발열 체크하시고 또 소독도 하시고 또 관람을 잘 관람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모든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좀 착용하셔야 되고요. 또 번거로울 수 있지만 또 나와 또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2020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또 어떤 일들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노컬 프로젝트 두 번째 작가 또 손문함 작가 또 9월 10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 작가는 이제 11월 26일부터 시작되고요. 네. 또 2층, 3층에서는 미디어 심포니라는 그런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또 그 소리를 가지고 현대 미술 작가들을 저희가 국내외 작가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대청호 미술관에서는 환경미술 프로젝트가 10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 전시관에서는 텍스트 아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아이들과 함께 와서 문자를 가지고 작품도 감상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뭐 일상은 늘 돌아가는 일상인데 이렇게 한 번쯤 가서 보시면 아주 색다른 또 그야말로 눈호강을 하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데이트 이제 마칠 시간인데 마무리 말씀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미술관에 오셔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는 한 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오시고 두 번도 오시고 세 번 오시면 그 작가의 그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미술관 안은 시원하죠? 그렇습니다. 네네. 에어컨으로 저희가 시원하게 잘 준비하고 빵빵하게.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 가기 좋은 곳이 미술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주시립 미술관에 전시 함께 하시면서 더운 여름철 마음의 여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청주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진희 포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넓은 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가슴의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발달시켜줄 수 있는 동작 배밀기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의 손은 어깨 넓이로 넓혀서 손바닥을 바닥에 두고요. 발은 무릎을 펴서 어깨 넓이 2배로 넓혀주실게요. 발과 손의 간격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살짝 좁혀서 위치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귀어깨는 멀어지게 유지를 해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며 상체를 내리고 엉덩이 마지막에 내려왔다 올려줍니다.
다시 상체 먼저 내려가고 엉덩이를 올리며 올라오고요.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귀 어깨가 멀어지게 유지를 하고 내려갈 때는 가슴의 위쪽 부분으로 내리고 올라올 때 가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조이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구부려서 그대로 가슴을 바닥으로 내리며 웨이브도 올라오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며 다시 제자리. 다시 둘. 웨이브하듯 내려가며 바로 엉덩이 위로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코어에 힘을 쓰며 동작을 반복해 주시고 내려갈 때는 가슴 위쪽부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땐 가슴 아래쪽을 조이며 올라와 주십니다.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내려놓고요. 등을 둥글게 말아 머리 마지막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쉬워 보여도 선생님 동작이 아주 똑바르게 그죠? 네. 절도가 있습니다. 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매일 아침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충주댐 건설로 만들어져 충조라고도 불리며 충북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 있는 네. 인공호수의 이름 무엇일까요?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소양호, 2번 대청호, 3번 청포호, 4번 팔당호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셔터만 누르면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나만의 사진 명소 어떤 네. 곳인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맛집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에서 혹시 찍으신 있을 것 같아요. 사진들 네. 있으시면 뭐 역시 방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같이 곁들여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식당을 차리면 그중에 3분의 1은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뭐 사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식당을 해서 잘 되기가 사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많이 또 생겨나지만 그만큼 많이 또 문을 닫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불황에도 끄떡없이 명맥을 유지하는 장소 식당들은 다 있겠 또 마련이죠. 네, 전주에 가면요. 일식 조리사 경력 47년, 그중에서도 와. 스시, 초밥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초밥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네. 명장의 노하우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탱글탱글한 생선살이 혀끝에 감아돌면 입안 가득 바다향이 퍼집니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초밥.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요? 초밥을 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밥을 손으로 쥐어 갖가지 재료를 올려 먹는 음식 초밥.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밥이죠. 저희는 이제 유자초를 씁니다. 유자초를 만들어서 쌀이 좋아갖고 칼비듯이만 이렇게 눌리지도 안 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초밥 재료 가운데 요 연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운데 살 속에 그 뼈가 있어가지고 그걸 빼주는 역할.
중학교 졸업하고 아침 저희 작은아버님과 식당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계기가 돼서 46, 7년 정도? 50년 가까운 조리 실력답게 생선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손질한 연어는 이렇게 다시마에 올려 숙성을 시킨다고 하네요. 참치는 먼 바다에서 급냉해 공급되기 때문에 먼저 해동을 시킨 후 손질합니다. 통째로 왔을 때는 자연 해동이라고 그래서 냉동을 아예 냉장고에 넣어놔요. 막 하루 정도 넣어놓으면 자연 상태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국내에서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외국인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총각된 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라고 너는 절대 외국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못 가게 된 거죠. 해외 파견을 위해 딴 자격증이지만 결국 조리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식 조리사를 선택한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제일 좋은 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입 침을 쩍쩍 삼키면서 먹는 그 맛, 그게 입에서 사라지는 예술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이제 50이 가까이 되니까 이거 이제 힘들잖아요. 술 발곡하고 이게 하는 게 힘들어서 내려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서울의 유명 호텔과 일식 전문점에서 잘 나가는 요리사로 일하다가 전주로 향할 때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결정이 낯설게 비춰졌나 봐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정말로 이제 초밥만 전문으로 했을 때는 형님 초밥만 해갖고 먹고 살겠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계산이 있었죠. 어차피 일식집을 하게 되면 서비스 안주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데 그걸 과감히 다 없애고 좀 도톰하게 하고 좋은 물건 쓰고. 초밥 전문점. 일식의 다양한 분야 중 초밥만 따로 떼어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이 그때는 낯설고 드문 일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대성공이었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는 초밥만 하니까 많은 걸 못 보여줘요. 여기 있는 메뉴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이 오면 저절로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 체제가 먹기가 내려가요. 손님만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손님만 오면 그냥 팔팔하다고 그래요. 팔팔하다고.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가 않죠. 몰려드는 손님의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료를 손질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재료를 살펴야 한다네요. 항상 이렇게 수분이나 피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야만 나중에 비린내도 안 나고. 어서 와, 어서 와.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일식 조리사 후배이기도 한 전라북도 조리사 협회장님입니다. 힘들어. 후배들, 동생들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전주 내려오셔서 초밥을 그래도 전수를 좀 많이 시켜주시고 전주 일식에 대해서 많은 걸 좀 획기적인 그런 공헌을 했다고 봐야 되죠. 사장님은 전임 조리사 협회장이기도 했는데요. 전북 최초로 초밥 경연대회를 치르며 후배를 양성했습니다. 초밥 경연대회를 제가 한 3번 정도, 그리고 2006년도에 전국대회도 제가 한번 유치를 해서 뭐 카나다 쪽 유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 후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는 흔히 말할 때 입사치가 심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고 식당들을 봐도 유독 고명을 좀 화려하게 얹거나 격식을 좀 많이 갖춰서 먹는 편인데 일식 같은 경우는 좀 덜 발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일식하면 그 전에는 뭐 우동, 튀김, 그다음에 초밥 여러 가지 형태를 일식집에서 다 즐겼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세분화되면서 더 특성을 가지고 더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달이 더 잘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 현지에 맞게 현지에 특화된 음식을 발달시켜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초밥에 명인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초밥 하나를 쥐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초가 되지 않는데요. 차가운 생선과 따뜻한 밥의 조화를 최대한 즐기게 하기 위해서라네요. 쥐어 주셨을 때 15초 안에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 돼. 가장 맛있다고. 내다가 크죠. 입에 꽉 찼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두툼하게. 근데 1인분만 먹으면 그냥 양 차. 근데 보통 초밥집이나 일식집 같은 경우는 곁들여서 나오는 사이드 메뉴를 이것 다른 사람들은 부산물만 좋아해야지 이렇게 해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일반 업소에 맞는 스타일로. 그 대신 요리는 호텔 스타일 요리를. 그러면서 가격을 내려주니까 손님이 좋아하시다는 얘기죠. 오랜 경험을 통해 전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를 골라 메뉴를 단순화한 대신 품질은 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일식이 좀 후퇴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많이 없어지고 카테고리별로 일식 분야로 봤을 때는 외식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하신 분들이 일식 분야죠. 지금은 이제 초밥이라든가 우동, 소바, 튀김, 그다음에 이자카야 막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다 더 충실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더 세분화되고 더 충실하고. 간장은 생선에만, 그리고 초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스시 카운터에 앉아서 이제 초밥을 드실 때는 손으로 드시면 이게 물소면이라면 이렇게 닦아가면서 원래 드시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드실 때는 젓가락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는 손으로. 젓가락 사용 잘못하면 공기층까지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줬는데 이게 간장에 밥이 묻은 순간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근데 그냥 예전에는 일본에서 다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젓가락 많이 써요. 지금 이 씹었을 때 깊은 풍미가 입에 팍 터지면서 밥알이 이렇게 막 풀어지면서 이 느낌이. 그래서 입안이 밥 안에 사르르 녹아야 돼요 원래. 그러면서 생강 한쪽을 드시면 더 상큼한 입이. 이 생강 맛이 기존의 제품화된 생강 맛이 아니에요. 이거 명인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럼 소스 직접 항상. 일일이 다 이 생강 맛이 그래서 강하지가 않는 것 같아. 이 초밥에 담긴 개성 중 하나는 바로 와사비인데요. 한때 와사비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던 터라 좋은 와사비를 고르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명장님께서 와사비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써요. 왜 그러냐면 와사비가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와사비를 드시면 절대 탈이 안 나. 소화제 역할도 하고 젊은 친구들 오면 사장님 와사비 좀만 더 안 탈 거지? 내가 그러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냥 눈 감으면서 콧물, 눈물 한번 딱 흘리면서 그냥 먹죠. 일본 현지에 가면 그 가이모노라든가 히카리모노라 그래서 고등어, 전어, 그다음에 조개 종류 이걸 더 선호하는데 우리 한국의 초밥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생선, 참치, 연어 이런 위주로만 이제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그래도 일본에서 오롯이 만들어 먹는 게 또 제대로 자리 잡은 것도 스시만큼 드물어요, 스시. 사실은 없죠. 왜냐면 이 스시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날생선을 못 먹고 네. 아보카도를 넣어서 롤처럼 만들어 먹는다든지 필라델피아로 가신 분들은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넣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롤을 또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스시라고 하기엔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으니까. 하와이를 가면은 뭐 초밥 있잖아요. 그게 올라간 게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 정착을 하면서 날 생선을 올려서 이제 초밥을 했는데 그 날 생선을 안 잡히고 못 먹게 할 때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맛은 들여놨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땡 초밥을 올려가지고 만든 게 그 초밥이 탄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밥은 젊은 셰프들에 의해 변화와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때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장님의 아들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사장님의 뒤를 이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기쁨이죠. 제가 84년 들어갈 때 4개월 정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육받던 조리 레시피 교육을 머릿속에 이미 다 익히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이력이 그렇게 편하는 거예요. 뭐 파 몇 센치, 초밥 몇 그램, 뭐 밥 몇 그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암기할 정도로 일일이 그냥 적으면서 우리 그렇게 공부했네요, 진짜. 그때 쌓은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한결같은 솜씨로 초밥을 줄 수 있는 거죠. 손님들의 입맛은 그 솜씨를 정확하게 알아챘습니다. 100kg 정도는 쓰죠, 일주일에. 애지간한 참치집보다 많이 쓴다고 봐요. 호텔에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나와서 호텔 일반 집에서 호텔 스타일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재료는 좋은 거 써야지, 가격도 비싸지. 그러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가족끼리 하니까 또 원재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 좋은 걸 쓰면서도 외상거래 아니고 바로바로 하니까 물건을 좋은 걸 챙겨서 갖다 주라는 얘기, 준다는 얘기죠. 좋은 재료를 쓰니 손님이 모여들고 손님이 많으니 가격 조절이 수월하고 이런 걸 선순환이라고 봐야겠네요. 예전에 회전초밥집 한참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접시 색깔에 따라서 초밥이 가격이 결정돼서 선택을 하잖아요. 골드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약간 색깔이 좀 그래가지고 색깔이 구분이 잘못돼가지고 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쓸 때가 갈색인데 주황색까지 보이는 거. 그런 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는 4,000원짜리인 것 같은데 막 8,000원짜리 잘못 집었나 막 이러면. 지금 주변에 다양한 초밥 전문점이 들어서고 입맛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된 건 그 토양을 만드느라 애쓴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초밥을 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은. 예, 즐겁게 손님들이 드시고 가시면서 꼭 저하고 얼굴 마주치면서 가는 게 가장 저는 행복해요. 재료와 품질에는 까다로우면서 적절한 비용을 요구하는 지역 정서에 맞추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박중만 사장. 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서울 지역이나 그 하이엔드 스시나 미드급 스시야 보면은 오마카세의 형태의 초밥집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오마카세는 진정한 그 주인장 아니면 조리장의 마음대로 그날 들어온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걸로. 근데 오늘 우리 명희님을 뵀는데 이분은 진짜 장사의 오마카세 형태 아닌가. 명희님께서 강한 자신감과 거기에 실력까지 딱 뒷받침이 돼서 그걸 지켜온 게 지금까지 명희님을 버티게 해주시고 전주분들이 많이 그 초밥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초밥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삿포로에서 맛있는 초밥 먹고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명장님께서 해주신 초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초밥집이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이 초밥집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셰프님처럼 허세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탄탄한 초밥집, 스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 좀 빼세요, 어깨.
너무해. 너무 솔직했나? 네, 손에 쥐는 시간 와. 2초 그리고 만든 지 15초 만에 먹어야 가장 맛있다는 초밥. 네네. 진짜 오늘 초밥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초밥 보면서 지금 입맛 당기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은데요. 예, 자 역시 뭐니 해도 좋은 재료를 써서 손님을 불러 모으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장수식당의 기본적인 비결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예. 맛있게 먹는 손님만 보면은 그렇게 힘이 팔팔 난다는 그 박준만 셰프의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네네. 그 열정이 전주를 대표하는 이런 초밥집으로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주 여행 가면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전주가 이렇게 초밥으로 또 힘을 또 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아침엔 퀴즈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 그리고 당첨자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충주댐 건설로 만들어져서 충주라고도 불리며 충북, 충주, 제천, 단양에 걸쳐 있는 네. 인공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였는데요. 정답은 3번. 3번 청풍호였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068님, 9181님, 9481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7068님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 사진이 있네요. 인증샷. 와, 저게 삼척 수로공원에 가면 수로 부인의 동상이 저렇게 예쁘게 세워져 있대요. 네. 경관도 아름답고 가족들과의 사진은 더욱 가치가 있어서 좋았답니다라고 이렇게. 근데 보통 저 그 큰 동상이 아닌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이제 김수로왕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과서에서 뭐 헌화가 해가지고 왜 그 소 끌고 가던 노인이 전류엽게 핀 철쭉꽃을 따다가 기억이 날 그런 것 같아요. 그 수로 부인이에요. 그래서 김수로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척 수로공원에 가시면 저렇게 큰 동상이 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가보시면 바다도 보시고 좋겠네요. 한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9481님 소개해드릴게요. 역시 네. 인증샷과 함께 아이,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양성산의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문의에 있는 산양성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뻥 뚫린 풍경이 너무 멋있고요. 네네. 바람도 상쾌해서 가끔 생각나서 오르게 됩니다 하시면서 뒤에 지금 저 풍경이 네. 대청호가 아까 그러니까요. 그 거의 박진 리포터가 갔다 왔던 그 풍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멋지네요. 문의에 있는 양성산 한 번쯤 저렇게 또 올라가시면 대청호 풍경에서 또 멋진 사진 저렇게 남기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충청북도 제1호 무형문화재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봤는데 청주 농악이래요. 농악. 청주 네. 농악. 그래서 이 흥겨운 놀이를 또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네, 문희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청주시 무형문화재 홍보관에서 바로 오늘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네. 충북의 신명나는 가락 청주 농악을 직접 배우고 또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자 충청북도 제1호 무형문화재라고 하니까 더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SNS 통해서 청주 농악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들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우리 가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다. 특히 농악에 대해서 나는 좀 흥이 나더라 하는 분들은 한 번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시인 정지용의 고향 향수 옥천의 여름 대표가를 만나보고요. 네. 또 재미있는 토크 라이브가 있는 시간이죠. 트로트 시간에는 트로트계 이선희 가수 마이진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